빌 밀러, 월스트리트의 이단아. 15년 연속 시장을 이긴 남자의 이야기.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철학을 전공한 몽상가였고 가치 투자자이면서 기술주에 베팅했으며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남자입니다. 15년. 무려 15년 연속으로 시장을 이겼습니다. 뮤추얼 펀드 역사상 아무도 해내지 못한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이 끝났을 때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빌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철학도 월스트리트를 꿈꾸다. 195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될 윌리엄 H. 밀러 3세, 우리가 아는 빌 밀러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빌 밀러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수학보다는 철학에 빠져들었고 숫자보다는 사유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철학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빌 밀러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앤 리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마음은 늘 철학에 있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인식론과 논리학.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철학을 공부하던 빌 밀러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있는 철학적 사고방식이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군중은 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시장의 공포와 탐욕은 어디서 오는가? 가치란 무엇인가? 대학원을 중퇴한 그는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육군 정보부에서 복무하면서 그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보의 가치, 분석의 중요성,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법. 이 모든 것이 훗날 그의 투자 철학에 스며들게 됩니다. 전역 후 빌 밀러는 기업 재무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볼티모어의 투자 회사 레그 메이슨. 이 회사가 그를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채용한 것입니다. 당시 레그 메이슨은 크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칭찬으로, 어떤 이들은 비아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장 레그 메이슨 밸류 트러스트의 탄생. 1990년 빌 밀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레그 메이슨은 그에게 밸류 트러스트 펀드의 운용을 맡겼습니다. 그의 나이 40,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가치 투자자와 성장 투자자. 가치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았고 성장 투자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명사였고 기술주는 가치 투자자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치 투자자라고 불렀지만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PER, PBR 같은 지표로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낮은 PER은 저평가, 높은 PER은 고평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그 공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금 PER이 높다고 해서 그 주식이 비싼 것인가? 10년 후에도 비싼 것일까?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비싸 보여도 미래 성장을 고려하면 오히려 싸다. 이런 발상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1991년 펀드 운용 첫 해. 빌 밀러의 레그 메이슨 밸류 트러스트는 S&P 500 지수를 이겼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지만 아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한 해 정도야.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1992년 또다시 S&P 500을 이겼습니다. 1993년 세 번째 해. 여전히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 1994년 네 번째 해. 1995년 다섯 번째 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두 해는 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해 연속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월스트리트가 빌 밀러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3장 15년 전설의 시작. 1990년대 중반 미국 경제는 화랑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신세계가 열리고 있었고 닷컴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멀리했습니다. 수익도 없고 배당도 없고 가치평가도 불가능하다. 거품이다. 반드시 터진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다. 1997년 그는 아마존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이었습니다. 수익은 없었고 적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로는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회사. 모든 가치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아마존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프 베조스를 만났고 그의 비전에 매료되었습니다. 고객 중심 철학, 장기적 사고, 끊임없는 혁신. 빌 밀러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온라인 서점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유통의 패러다임이다. 그는 아마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비웃었습니다. 가치 투자자가 아마존을 산다고? 밀러가 미쳤나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존 주가가 떨어지면 더 샀습니다. 1998년, 1999년 그는 계속 아마존 지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100가 넘던 주가가 $1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됐잖아. 빌 밀러의 판단이 틀렸다고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모델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고객 기반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하락은 시장의 공포일 뿐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아마존은 회복했고 그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빌 밀러의 아마존 투자는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진 해에도 빌 밀러는 S&P 500을 이겼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그의 펀드는 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회복할 때 그의 펀드는 더 올랐습니다. 10번째 해, 11번째 해, 12번째 해.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4장, 빌 밀러의 투자 철학. 여기서 잠시 빌 밀러의 투자 철학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15년 연속 시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역발상 사고입니다. 빌 밀러는 군중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팔았고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샀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무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은 전염됩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즐겨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 기회는 가장 불편한 순간에 온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는 매수했습니다. 2002년 앨런 스캔들로 시장이 흔들릴 때도 그는 매수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빌 밀러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3년, 5년, 10년 후의 가치였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다고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단기적으로는 감정과 심리가 가격을 결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가치가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사고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유연한 사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빌 밀러는 전통적인 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는 딱지를 달고 있었지만 기술주도 매수했습니다. 가치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장 역시 가치의 일부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그 성장 자체가 가치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레이엄을 넘어섰습니다. 그레이엄의 방법론에 갇히지 않고 그레이엄의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 원칙만 지키면 된다. 무엇이 싸고 무엇이 비싼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네 번째, 철학적 사고입니다. 빌 밀러는 철학도 출신답게 깊이 사고했습니다. 그는 찰리 멍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문에서 통찰을 얻었습니다. 철학, 심리학, 생물학, 물리학.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잡계 이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장은 복잡계다. 예측 불가능하고 비선형적이고 창발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패턴은 있다.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 탐욕과 공포는 반복된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5장 정상에서 2005년 빌 밀러는 정상에 있었습니다. 15년 연속 S&P 500 초과 수익. 뮤추얼 펀드 역사상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모닝스타는 그를 10년의 펀드 매니저로 선정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시장을 이긴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레그 메이슨 밸류 트러스트에는 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그의 펀드로 흘러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15년 연속 시장을 이긴 남자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이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 운용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펀드일 때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발굴하고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종목은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사도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이미 수많은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빌 밀러도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15년 연속 시장을 이겼다. 이 정도 경험이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 2006년 마침내 연속 기록이 끊어졌습니다. 레그 메이슨 밸류 트러스트는 S&P 500에 뒤처졌습니다.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끊어질 기록이었다. 15년도 충분히 대단하다. 내년에는 다시 이길 것이다. 빌 밀러에 대한 신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장 추락. 2007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집값이 폭락할 리가 없다. 그것은 모두의 믿음이었습니다. 빌 밀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금융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베어 스턴스, AIG, 워코비아, 시티그룹.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가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역발상 투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라. 빌 밀러는 자신의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베어 스턴스는 JP 모건의 헐값으로 매각되었습니다. AIG는 정부 구제 금융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워코비아는 웰스파고에 인수되었습니다. 시티그룹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빌 밀러의 포트폴리오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008년 레그 메이슨 밸류 트러스트는 55%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의 37% 하락보다 훨씬 큰 손실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올린 명성이 단 1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5년 연속 시장을 이긴 천재 아니었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그를 찬양하던 언론은 이제 그를 비웃었습니다. 빌 밀러 결국 운이었다. 전설의 몰락. 2009년 빌 밀러는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의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그를 추종하던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펀드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금융 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빌 밀러였습니다. 7장 재기. 추락 이후 빌 밀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은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는 실추되었지만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실패 후 조용히 사라지는 것. 하지만 빌 밀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년 그는 레그 메이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밀러 밸류 파트너스.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는 것. 60대 초반의 나이에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인데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빌 밀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2008년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만했다는 것을, 15년 연속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었다. 그는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중 투자는 여전히 하지만 더 신중하게. 한 섹터에 올인하지 않기.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고려하기.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비트코인. 2014년 빌 밀러는 비트코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극소수만 아는 존재였습니다.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사기, 거품 또는 범죄자들의 화폐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기반 블록체인에 매료되었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 희소성이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자산, 금과 유사하지만 더 편리한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은 혁명적인 기술이다. 그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그리고 점점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지면 더 샀습니다. 2017년 거품이 꺼졌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마존 때와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은 폭등했습니다. 2021년 더 올랐습니다. 빌 밀러의 비트코인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개인 자산의 50%가 비트코인이라고. 70대가 된 빌 밀러는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유효한 투자자라는 것을, 변화를 읽는 눈은 여전히 날카롭다는 것을. 8장 빌 밀러가 남긴 교훈. 빌 밀러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2008년의 추락은 처참했습니다. 15년간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새 회사를 세우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다시 성공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둘째, 원칙은 지키되 교조적이지 말라. 빌 밀러는 가치 투자자였지만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의 정신,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진화시켰습니다.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칙에 집착하면 변화를 읽지 못합니다. 원칙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빌 밀러는 항상 역발상을 강조했습니다. 군중을 따라가면 군중의 평균 수익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면 시장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일입니다. 비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과 수익의 원천입니다. 남들이 모두 아는 것에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넷째, 겸손하라. 2008년 이전에 빌 밀러는 교만했습니다. 15년 연속 성공이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이 파멸을 불렀습니다. 실패 이후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재기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투자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겸손은 미덕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시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클로징. 빌 밀러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여전히 미래를 봅니다. 비트코인 이후의 다음 기회는 무엇일까? 그의 눈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15년 연속 시장을 이긴 남자. 금융위기로 추락한 남자. 그리고 다시 일어선 남자. 빌 밀러의 이야기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실패, 교만과 겸손, 추락과 재기. 그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졌지만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실수하고 조지 소로스도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빌 밀러는 말합니다.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다. 항상 오를 수는 없다. 하지만 오른 횟수가 틀린 횟수보다 많으면 된다. 그리고 옳았을 때 크게 벌고 틀렸을 때 적게 잃으면 된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고 그가 증명한 진실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이다나 빌 밀러.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